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테슬라가 8월 4일 주주총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테슬라의 주주라면 모두가 염원하던 두 번째 주식 분할이 결국 승인이 되었는데요. 날짜는 아직까지는 미정인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 2022년 테슬라 주주총회를 보면서 다시 한번 테슬라에 대한 확신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사업 계획과 실현 가능성이 너무나 선명하게 눈에 보였기 때문이죠. 저는 아직까지도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저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뭐 항상 그런 사람들은 있어 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네, 그럼 각설하고 이번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대체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가장 중요했던 내용만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생산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차기 기가팩토리에 대한 언급이 살짝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말까지 다음 기가팩토리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거론되었던 곳들을 정리해보자면 중국에 추가 공장을 건설하는 것, 그리고 미국 북동부 지역에 건설하는 것, 또 인도나 영국이 많이 거론됐었죠. 그런데 이번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는 가장 많이 들었던 제안으로 캐나다를 제시했습니다. 실제로도 캐나다에 건설하는 것이 굉장히 현실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후보지들을 서로 경쟁시켜야 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발표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배터리 데이에서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2030년 2천만 대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총 10개에서 12개의 기가팩토리를 지을 것이고 각 팩토리당 150에서 2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뭐 실제로 150에서 200만 대씩 10개에서 12개 공장을 지으면 2천만 대 생산이 가뿐하죠. 2년 전에 배터리 데이를 할 때만 하더라도 그냥 스쳐가는 말로 2천만 대를 얘기했고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 좀 의문이긴 했었는데 역시나 일론 머스크답게 그런 거 없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이버 트럭의 가격도 변경될 예정인데요. 처음 공개되었던 가격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죠. 아시다시피 2019년 이후 테슬라 차량의 가격이 인플레이션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의 인상은 어차피 불가피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었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관련해서 배터리 수급 문제가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테슬라는 이미 올해 150만 대까지 생산 가능한 배터리를 확보해 두었다고 합니다. 또한 4680 배터리의 양산도 올해 말까지 원래 계획 수준으로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4680 배터리는 기가 네바다 근처의 카토로드에서 파일럿 생산 중이죠. 전월 대비 생산량이 35%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말에는 기가 텍사스에서 카토로드를 능가하는 주간 생산량을 목표로 램프업에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시장에 가장 큰 관심거리는 역시나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인데요. 여기에 대한 테슬라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고 보고 있고 향후 경기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정도의 강한 침체는 아니고 18개월 정도 지속되는 완만한 경기 침체가 이어지지 않을까 전망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도 계속해서 발전 중인데요. FSD 베타는 현재 베타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4천만 마일이 넘는 주행 기록을 쌓았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자율주행차의 주행거리를 다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테슬라는 압도적으로 많은 양산형 차량이 자율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사와 비교조차 되지 않는 자율주행 빅데이터를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데이터의 불균형은 더 많은 자율주행 능력의 차이를 만들고 그 기술력의 차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이용하게 되면 테슬라는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리고 그 차이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을 아예 경쟁에서 도태시켜버리고 최종적으로 테슬라만이 살아남는 무시무시한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 테슬라가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의 후계자에 관련된 질문도 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아직까지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쓸모 있을 때까지는 테슬라와 함께 할 것이며 실제로 제품 설계 및 제조 과정에 있어서 자신이
가장 쓸모가 있을 것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농담도 섞어서 얘기를 한 것인데 이 얘기는 좋게 생각하면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테슬라에 애정을 가지고 있고 함께 할 것이라는 좋은 얘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나쁘게 생각하면 일론 머스크에 대한 테슬라의 의존도가 여전히 굉장히 높고 만에 하나라도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업에 엄청난 위험을 줄 가능성도 있다는 리스크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현재 전기 자동차가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기 자동차끼리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내연기관차와의 시장 점유율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건 저도 영상에서 늘 말씀드려왔던 부분이죠. 따라서 다른 전기차들이 광고를 하고 점유율을 높여갈 때마다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테슬라의 판매량이 제일 많이 늘어난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결국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전기차 인프라가 증가하면 할수록 테슬라의 전기차 내 점유율은 떨어지겠지만 테슬라의 기업 가치와 회사의 현금 흐름은 압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일론 머스크가 직접 확인을 시켜준 것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실현 가능한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발표된 주주총회였는데요. 현재 선물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주가는 그렇게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전형적인 뉴스의 파라라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단기 투자자라면 이러한 투자 심리에 의한 가격 변동이 중요하겠지만 장기 투자자라면 완전히 무시해도 좋을 변동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시장 상황이나 투자 심리에 의해 기업 가치와 전혀 상관없이 오르고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기업 가치에 수렴하게 되죠. 주주총회에서 보여준 테슬라의 성장성과 미래 가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능성들이 하나 둘 실현되어 갈 때마다 기업 가치는 얼마나 더 증가할까요? 만약 그 가능성들이 실현되기 전에 미스터 마켓의 우울증이 발작을 해서 테슬라가 가진 미래 기업 가치보다 터무니없이 싼 가격을 제시한다면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펀더멘털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니까요. 이 얘기는 너무나도 많이 반복해서 드렸던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저도 입이 너무 아파서 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듣는 여러분도 귀에 딱지가 앉을 것 같은 기분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또 단기적인 가격에만 매몰되어 일단 수익 실현 이런 말 하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튼 테슬라는 이제 곧 두 번째 주식 분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현재 가격과 비슷한 가격대에서 주식 분할을 하게 된다면 대략 $300 초반대에 거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테슬라의 가격이 요즘 또 솔찬히 높아졌었잖아요. 그런데 $300 초반대의 가격이라면 또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이 테슬라를 손쉽게 사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주식 분할이니 뭐니 이런 단기적인 이슈에 현혹되지 마시고 항상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란 현재 실현 가능한 소비를 유보하고 미래에 훨씬 큰 가치를 수확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테슬라는 이번에 주식 분할을 하고도 다시 천슬라를 향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식 분할을 하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시가총액 1위의 기업이 될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저는 테슬라에 처음 투자할 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치를 보존하는 대상을 오랜 기간 묵묵히 모아가는 행위가 진짜 저축이고 곧 투자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